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할 거라고 전망한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한국은 3.5, 그러면 미국은요? 미국은 5.5%, 미국은 7월달에 금리를 0.25% 인상합니다. 한국은 3.5인데 미국이 5.5가 되는 2%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집니다. 외화 유출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보면 맞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새마을금고, 이제 뱅크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점점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더욱더 침몰하고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뉴스가 다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궁지로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월달, 4월달, 5월달, 그리고 7월 13일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한답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굳이 금리를 더 올려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래저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2%가 벌어진다. 난리죠. 그런데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얘기한답니다. 참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미국은 4분기에 낮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국보다도 앞선 4분기부터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낮추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2023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제일 심한 게 1.1%랍니다. 1.1%. 1.5에서 1.1%인데 저는 1.1%는커녕 0%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수출이나 내수 경기가 괜찮으실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겠습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7월 달에 0.25%또 올리면 시중금리 또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3.5를 유지한다고 시중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하반기에 경제를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한다지만 아닐 겁니다. 반도체 경기 안 좋을 거고요. 중국 시장 안 살아날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중국 때리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중국에서 좀 한국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게 좋은 이제 길을 터줄리 만무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9월 달에 자영업자들 원금하고 이자 상한 유예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오죠. 충격입니다. 충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일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충격이죠. 충격. 생활근거발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3.5에서 동결이 아니라 4.5, 5.5 혹은 그 이상도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저만큼 벌어진 게 한국에 엄청난 쇼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렇게 심한 금리 격차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놈들 되게 많은데 괜찮으면 이때까지 역사상 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대체로 높게 갔냐고요.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각자 도생을 얘기하고 있고 언제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혈안을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괜찮다 별일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 있습니다. 뭐 웬만한 수도권의 아파트들 뭐 7억이니 10억이니 15억이니 동탄이 뭐 30평대 15억을 찍었다는 놈.
일단 개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팔지도 못하는 아파트 그 호가만 뭐 15억이다 20억이다 하고 떠들어대 돈들 우리의 살림살이에 크게 도움 안됩니다. 지금은요 한국의 경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런 의심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통화 스와프를 한국이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잖아요. 잘한 일은 맞는데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저러한 일들을 한 걸까? 어쩌면 한국은행이 국민연금하고 뭡니까 스와프를 체결했잖아요. 그걸로 달러 유출되는 걸 메꾸는 걸 했었는데 어쩌면 가용할 수 있는 달러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내보이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은데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환율이 갑자기 뛸 수도 있는데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1300원 환율이 언제든 1500원, 17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준이 7월에도 올리고 9월에도 또 올릴 건데 그러면 2.25%의 기준금리 격차를 감당하려나 참 충격이죠. 지금 한국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7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올리는데 한국은행이 또 안 올리겠다고 또 버티고 있으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인 2.25%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계속 버티는 그런 상황이 내년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가 부담하고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함부로 못 내립니다. 지금 잘못 내렸다가는 경제가 순식간에 엉망됩니다. 엉망. 참 무서워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7월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 하는데 미국은 올린다. 이걸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 한국이 매우 안 좋다. 매우 우려스럽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닥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라고 보면 맞고요. 개개인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지고 있는 빚을 하나도 빨리 갚으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것 같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항상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